광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박성우 씨가 간이식 수술을 받은 건 지난 2008년 8월. 당시 46살에 젊고 건강해서 병원 신세 한번 져본 적 없는 그는 일하다 죽어도 행복하다 여길 만큼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씩 밤을 새면서도 여간에선 피곤한 줄 몰랐던 어느 날. 그는 감기가 낫지 않아 동네 병원에 다니다 차도가 없어 서울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선 그날로 입원을 하게 된 박 씨는 급성 간부전으로 판명됩니다. 간질환에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간 기능이 악화되면서 진행되는 급성 간부전은 생존율 20% 안팎의 심각한 질환입니다. 네, 이제 감기 흡사 이제 감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뭐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병원에 어떻게 갔고 어떻게 뭐 입원을 했는지 이런 것도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렇게 병원, 이렇게 뭐 병원 건물, 또 병원 입원실 요 정도만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병원에 갈 때부터 간성 혼수가 진행되고 있던 박 씨는 입원한 지 반나절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간성 혼수, 즉 간성뇌증이란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오염된 혈액이 직접 뇌로 가게 되고 이 독성 물질이 뇌에서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졸지에 생명이 위독해진 박성우 씨. 당시 그를 살릴 방법은 간이식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간을 공유하겠다며 나섰지만 혈액형이 맞지 않았고 국립장기이식센터에 초응급 환자로 등록했지만 조건이 맞는 공여자는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 이어지던 중 박 씨는 기적과 같은 소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박 씨의 아내가 인터넷을 통해 삼성 서울병원에서 아내와 혈액형이 달라 교환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일단 그 여자분도 이제 같은 여자고 가정주부고 이제 그러니까 통화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분한테 그쪽 병원에 말씀을 하셔라. 나는 여기 병원에 말씀드리겠다.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얘기를 한 거예요. 코디네이터끼리 이렇게 조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죠. 마침내 이번 일주일 만인 8월 3일 오전 10시 박성우 씨는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국내 최초 병원 간 생체 간 교환 이식 수술, 즉 남편을 위해 아내들이 상대방 남편에게 간을 이식해주는 수술에 성공합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 무균실로 올라올 때 그때 많이 울었어요, 제가요. 일단 내가 살겠구나라는 그 느낌에.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올라와가지고 그 간병하시는 분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어요. 내가 이제 살았다고. 수술을 받고 생명을 얻은 지도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성우 씨는 정기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체크하며 수술 이전보다 더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간 검은 부분이 담도인데 담도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얀 거는 혈관이고. 이제 간이식을 받고 나서 초기에 한 3개월 후에 담도가 협착이 왔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한 1년 정도는 병원에 자주 오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현재는 안정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특히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본인이 원래 직업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하신다는 점이 또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이후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는 분명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삶에 대한 이 살았다라는 게 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새롭게 보여요. 서울 성모병원 간 이식인들의 모임인 동인회. 지난 2001년 6월에 결성돼 15년째를 맡고 있는 동인회는 간 이식 후 생명을 얻은 이들이 이웃을 섬기고 삶을 나누기 위해 결성한 단체입니다.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좀 낙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거나 서로 또 위로가 되거나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동인회 그러면 봉사해보겠다고 자원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13층에 둘, 네. 11층에 둘, 5명. 이제 5명 남았어요. 이들은 일주일에 사흘 서울 성모병원 장기이식병동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찾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기에 얼굴색만 봐도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이게 황달이 지르면 헛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수술이 빨리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간 경화죠? 이식 수술을 앞둔 이 환자는 간을 공여해 줄 사위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 경화죠? 하지만 먼저 겪어내고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는 사람의 피해가 요만큼이라도 0.01%라도 있으면 안 합니다. 수술을 못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생체 이식을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생체 이식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그 환자들만의 그런 커뮤니티가 특히 이제 특수한 질환인 경우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물론 진료 시간도 길지는 않지만 환자 입장을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이제 그만큼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수술한 환자가 지금 안장이 수술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옆에 있으면서 나는 이런 과정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좋은 상태다. 그런 걸 말을 해줌으로써 훨씬 안정적으로 돼요. 8년 전 간 이식 수술로 생명을 얻은 박성우 씨는 색소폰 연주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김수환 추기경 선종 추모음악회를 비롯 뜻깊은 자리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재능과 열정을 기꺼이 나누고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8년 동안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왔다는 박 씨. 언젠가는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해 봅니다. 분명히 어떤 미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방지게 수술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미션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성당에서 하는 복음학교를 한 1년 반 이상 다녀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온전히 사는 것이, 온전히 살면서 내가 남한테 해하지 않고 또 남한테 봉사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미션이 아닌가. 지난 3월 말 동인회 회원들이 산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는 장기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선물 받은 자신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시작!
오늘은 막내 회원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다시 태어난 뒤 맞는 첫 번째 생일이라 남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아는 회원들은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해 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겐 살아 숨쉬는 하루하루가 생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만이 생명을 선물해준 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다짐해 봅니다.